어느 여름 친구 4명인 지훈, 민수, 수진, 그리고 현서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1박 2일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산장 하나를 예약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휴대폰 신호도 잘 잡히지 않는 외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휴식을 즐기기에는 제격이다 싶어 기대에 차 큰 짐을 싸들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밤이 되자 4사람은 음식을 준비하고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민수가 문득 제안했습니다. 우리 무서운 이야기 할래? 라는 말에 모두가 동의하며 각자의 기억 속에 있는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떠올린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산장에 전에 있던 투숙객 중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매번 밤마다 창문 밖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해. 결국 그녀는 그 소리를 찾아 나섰고 이튿날 아침 발견된 건 얼굴이 창백하고 말이 없는 그녀의 모습이었대. 그 이후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고 어쩌다 한 번 듣는 소리에도 몸이 굳어버렸다고 해. 수지는 몸을 움츠리고 사방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럼 그런 일이 있었던 방은 도대체 어디야?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그저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던 중 갑자기 방 안이 전등이 깜빡거리더니 이내 꺼져버렸습니다. 놀란 현서는 뭐야? 전기가 나갔나? 라고 묻지만 아무도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불빛을 비추며 전기 상자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홀로 남겨진 3사람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괜히 창문을 닫고 문을 잠그는 등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똑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지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수 돌아왔나? 근데 왜 노크를 해? 지훈은 전등도 꺼진 참이라서 노크를 했을 수도 있다며 문을 열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여는 순간 놀랍게도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쌀쌀할 정도의 산들바람만이 매섭게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지훈은 문을 닫고는 이 일이 장난이길 바라며 혼잣말을 했고 그때 다시 한번 똑똑 소리가 다른 쪽 창문에서 들려왔습니다. 겁에 질린 수지는 당장 민수에게 연락을 하려 했으나 그때부터 휴대폰 신호가 잡히지 않았고 민수에게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민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문득 방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전기 문제는 해결했어.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무섭게 있냐? 며 민수가 농담처럼 말을 던졌지만 다른 3사람에게는 그런 농담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고 민수는 장난이라 치부하며 그들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다시 전기가 들어오고 방 안이 밝아진 후 그들은 그 일을 잊고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늦은 밤 누군가 창문을 긁어대는 듯한 소리에 수진이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조용히 친구들을 깨웠습니다. 모두가 깨어나 창문 쪽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곳에는 창문 너머 어렴풋이 보이는 하얀 얼굴이 있었습니다. 순간 그들은 얼어버린 뒷몸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정신을 차린 후에는 모두 함께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산장 밖으로 나가 대문까지 달려간 그들은 도망치듯 차량에 몸을 실고 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몇 개월 뒤 그 산장은 철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마치 꿈 같았던 그 여름밤의 공포 경험은 이제 그들만이 공유하는 비밀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서울의 외곽에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낡은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예전에는 꽤나 현대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노후화되고 더 이상 인기 있는 거주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신혼부부가 저렴한 가격의 이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부부는 10층 건물 중 9층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사 첫날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가끔씩 그들을 엉뚱한 층으로 데려가곤 했고 밤만 되면 누군가 복도를 걷는 소리와 함께 쓸쓸한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위층에 누군가가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이라며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울음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 뚜렷해졌고 마치 이웃집 벽 너머에서 가깝게 들리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아내는 집안에서도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텔레비전이 꺼지고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지곤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지만 점점 그녀의 눈빛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보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야근을 하는 동안 아내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소나기가 퍼붓고 천둥이 치던 날이었죠. 아내는 불안한 마음에 모든 방의 문을 잠그고 거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어떤 기척이 들렸고 누군가 노크를 하는 소리가 똑똑 똑똑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애인을 부르는 듯한 나지막한 목소리로 여보세요. 누구 없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아내는 불현듯 소름이 돋아 재빨리 문을 확인했지만 도어 스코프 너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분 후 안방에 문이 스르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아내는 불이 나게 방으로 뛰어가 문을 닫으려 했지만 문은 마치 누군가 반대쪽에서 잡고 있는 것처럼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서늘한 바람이 방을 휘돌며 무언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왜 날 잊었어? 극도의 공포에 휩싸인 아내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와달라고 소리쳤고 다행히도 남편은 즉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사연을 들은 남편은 아내가 충격을 받은 거라 생각하며 그녀를 진정시키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새벽녘 그도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낯선 여자 가방 안을 배회하며 울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을 바라보며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부부는 이러한 기묘한 경험을 여러 차례 겪은 끝에 결국 진실을 알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오래된 기록을 조사한 결과 그들의 집에서는 수년 전 한 여자가 슬픈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고 외롭게 생을 마감했으며 이후로 그 훈령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부부는 그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사 가는 날 아내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우린 당신을 잊지 않을게요. 부디 이젠 편히 쉬어요. 그 순간 창밖으로 붉어진 노을빛이 방 안을 온화하게 비추며 어딘가 슬프지만 안도하는 듯한 기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부는 그 후로 행복하게 지냈지만 가끔씩 그날의 일들을 회상하며 마음속으로 그 영혼에 안식을 조용히 기원하곤 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평소처럼 직장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사는 아파트는 비교적 오래된 건물로 어둡고 긴 복도가 마치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복도 불빛이 조금 어둡게 느껴졌지만 큰 신경 쓰지 않고 평소처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마치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차갑고 습한 공기가 나를 반겼다. 복도 끝까지 뻗어있는 회색 카펫은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희미하고 각진 형광등은 지저분한 빛을 뿜어내며 반쯤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빠르게 집으로 향하려 했지만 복도를 절반쯤 걸어갔을 때 갑자기 쿵쿵거리는 소리가 내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 소리는 인간이 걸을 때 내는 발소리가 아니었다. 무언가가 기어오는 듯한 불규칙적인 소리였고 이내 곧 어두운 끝쪽에서 무엇인가 나타났다. 나는 어둠 속에서 그것이 다가오는 것을 빤히 쳐다보며 움직일 수 없었다. 그 형체는 사람의 모습 같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일그러져 있었다. 초점 없는 눈과 마치 웃는 듯한 찢어진 입술 그리고 그로테스크하게 왜곡된 팔과 다리가 드러났다. 나는 두려움에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끼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가까워질수록 걸음이 점점 빨라졌다.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점점 가까워지는 그것의 손에 닿기 직전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달리기 시작했다. 가까스로 비상계단 문을 열고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계단은 끊임없이 이어져 있었고 내려갈수록 더욱 어두워졌다. 나는 숨이 찰 때까지 달렸지만 그 기묘한 소리는 여전히 따라오고 있었다. 명백히 그것은 내가 아파트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뒤쫓고 있었다. 한참을 빠르게 내려가던 중 계단의 형상이 이상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마치 내가 아는 피난계단이 아닌 전혀 다른 곳으로 이어지는 것 같이 생소했다. 계단을 내려가던 발걸음은 어느새 멈추었고 주변은 신비로운 황색광으로 가득 찬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천장에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고 벽에는 이상한 문자들이 연속적으로 나열되어 있었다. 그곳은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모호하게 얽혀 있었고 나는 당황스러운 느낌에 사로잡혔다. 갑자기 들리지 않던 속삭임이 내 귀에 울리기 시작했다.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들은 혼란스럽고 불길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정신을 차리려 애쓰면서도 환각 같은 그 분위기에 서서히 정신을 잃어갔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그 순간 등 뒤에서 강한 빛이 비쳤고 잠시 후 모든 것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눈을 뜬 곳은 1층 로비였다. 겨우 바닥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던 중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얼룩진 창밖에는 이른 아침의 빛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다. 꿈인가 싶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문득 내가 환영 속에서 봤던 그 그림과 문자들이 내 손바닥에 가득 새겨져 있었음을 발견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절대 늦은 밤에 혼자 아파트 복도를 걷지 않는다. 그리고 그 밤의 비밀은 여전히 방 안 깊숙이 홀로 숨기고 있다. 왜냐하면 그 그림자를 다시 마주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